네,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자, 테마가 있는 월요일, 오늘은 섬을 테마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분 모셨습니다. 섬에 대한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신 분입니다. 정태균 섬 전문위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섬 주민들과 섬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또 들려왔는데 우리나라 섬 정책을 전담하는 한국섬진흥원이 문을 열었어요. 네, 참 오래 걸렸네요. 부처별로 섬을 관장하는 기구들이 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야, 섬 정책은 어디서 세우지? 이런 것들 조금 하나로 좀 모아보자. 그래서 섬 정책 플랫폼이 우리 전남으로 유치를 했고요. 네. 목포 사막도에서 지난 8일 날 출범식을 가지고 정식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섬의 개수도 우리나라 통계가 부정확하고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기준을 조금 세울 거고, 섬 주민들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섬 주민들한테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이 출범식에는 우리 여수의 손죽도에 100년 된 학교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내년 3월에 학생이 없어서 폐교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졸업생 오은율 학생이 또 초청이 돼서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했고요. 진흥원 또 업무 잘하시게끔 우리 이 코너를 통해서 얼굴을 익히신 분이죠. 우리 여수의 365 섬을 다 촬영을 하신 박근세 작가님 작품을 네. 또 하나의 액자에 담아서 섬진흥원에 기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 네. 반갑네요. 앞으로 섬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자, 여수에서는 섬과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는 국제 포럼이 곧 열리죠. 네, 섬으로 좀 들썩들썩 해야 되는 도시가 우리 여수죠. 해년마다 국제 섬 포럼을 뭐 섬 관광, 뭐 섬 음식 뭐 이런 주제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시절에 맞게 기후 변화와 섬이라는 주제로 이제는 조금 행동을 하자. 그래서 해양 환경과 지속 가능성, 뭐 기후 변화와 수산업의 어떤 영향, 기후 변화와 생태 관광, 뭐 이런 섬을 주제로 해서 여러 향연들이 펼쳐질 텐데요. 네. 특히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섬 주민들과 이 활동가들이 생생하게 어떤 일들을 섬에서 하고 있는가, 뭐 그런 사례들도 발표가 될 거고요. 특히나 뭐 이탈리아, 피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이런 여러 나라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여를 할 겁니다. 아마 섬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 싶네요. 예, 위원님께서 또 참여하신다고 도 들었는데 발전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섬에 관한 소식들 좀 정리해봤고 오늘 떠나볼 섬은 또 어딜까요? 드디어 이 섬이 타이틀이 가고 싶은 섬이라고 붙어서 소개를 하게 됐네요. 네. 이 섬을 같이 갔던 시인은 이 섬에 대해서 너무 쓸 게 많아서 흠뻑 취해서 그냥 그 섬에 며칠간 눌러 앉아버렸고요. 이 섬에 같이 간 사진가는 워낙 경관이 황홀해서 셔터 누르는 것도 잊어버렸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도 하시고, 영화 배우는 촬영을 쉴 때 이 섬에 들어가서 푹 주민들 흥에 젖어서 같이 갔던 그런 섬이에요.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에 4번째 도전해가지고 드디어 선정된 여수의 연도라는 섬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력적인 섬이 왜 이제서야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수 끝에 성공인데 이런 사수 끝에 선정이 된 연도만의 매력, 저력은 뭘까요? 연도 매력 주민이죠. 주민? 예, 섬 주민들 대단하십니다. 4번 도전하면서 다시 쌓아 올린 탑을 또 무너지면 다시 올리고 다시 준비해서 이번 올해는 여수시는 자체적으로 예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자체 예선에서 연도가 1위해서 다른 시군 섬과 함께 선정 경쟁을 했었는데요. 여수는 섬만으로 된 면에서 화정면에서는 예전에 낭도가 됐었고, 네. 그다음에 저 삼산면에서는 2017년에 손죽도가 됐고, 3번째 이제 섬이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자연과 함께 살고자 더불어 사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주민들의 의지. 뭐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노 플라스틱 마을 호텔을 만들겠다. 에코 리워드 샵을 만들어서 굿즈를 좀 판매해 보겠다. 섬에서만 섬을 소개할 게 아니라 이 섬에 좋은 거를 밖으로 빼서 여수시 연도 홍보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이제 그런 계획들을 주셔서 저희들도 가장
가고 싶은 섬 중에서 성공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떤 또 변화가 찾아올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 연도는 먼 바다에 있는 섬이어서 접근성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또 다녀오셨잖아요. 네, 마음의 거리는 상당히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아침에 배가 6시에 떠요. 오후에 또 배 딱 2번 있습니다. 1시간 45분 금오도와 안도를 경유해서 하루 2번 가는데요. 차를 싣고 들어가기도 하고 섬이 그래도 꽤 큰 편이죠. 지금 한 240여 세대 한 4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계시고요. 근데 대두수 70%가 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고요. 네. 경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특히나 뾰족 솟은 저 필봉산을 필두로 해서요. 해상 경관이 정말로 아름다워서 바다 위에 바위 박물관, 뭐 동굴 박물관, 오. 뭐 지금 보시는 소룡단도 삐쭉 솟아나 있고 저 끝까지 걸어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양 경관 참 으뜸인 걸 활용해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또 선정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후에 연도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물리적 거리는 좀 멀지만 멀어서 더 이렇게 깨끗한 환경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연도의 이 문화와 자연 조금 더 자랑해 주시죠. 연도 참 이야기가 정말 많은 이야기 왕국이에요. 멀리서 하늘에서 봤을 때는 솔개가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는 모습, 그래서 솔개 연자를 써서 연도라고 그렇게 불리고요. 네. 소리도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들이 되고 금오도와 안도 이렇게 해서 금오 열도를 이루고 있고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서 달달마다 하나씩 꺼내서 이야기하자 보면은 12달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남부마을 까랑포의 새색시 이야기, 대바이와 가오리 이야기, 솔팽이 꿀에는 또 네덜란드 상선이 보물을 숨겨놓고 갔다. 뭐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여순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요. 필봉산에 또 해적이 살았다. 또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고자 이 연도를 다녀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정말 많네요, 정말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예, 예. 뭐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섬 자체가 또 보물 섬인 것 같아요. 이야기거리로 봤을 때. 네. 근데 연도의 상징 또 등대 아니겠습니까? 등대 변화가 또 있었다면서요? 등대요. 이제 안타깝게도 무인 등대. 뭐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좋아져서 굳이 등대지기가 거기 살지 않아도 안전하게 밤바다를 비춰주고 소리도 낼 텐데요. 해양수산부의 이달의 등대, 2021년 10월의 등대로 연도에 있는 소리도 등대가 선정이 됐고요. 오. 1910년에 이 불을 밝힌 지 이제 111년이 돼서 무인화가 됐습니다. 등대의 원형이 아주 잘 보존돼서 2006년에는 등대 문화유산 제22호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앞으로 지금 아마 리모델링 공사가 대략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문화예술 창작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연도하니까 연도에 또 전기료가 들지 않는 에너지 자립 마을이 있잖아요. 네. 그 덕포 명품 마을 이야기도 해주셔야죠. 예, 예전에 한번 우리 여수 MBC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전기세를 안 낸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주민들이 한두 분씩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 명품 마을은 국립공원 지구의 주민들 삶이 불편하다. 국립공원과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까,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선정해서 주민들 소득 사업도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덕포마을은 태양광 에너지 자립마을로 그렇게 준비를 했었죠. 그러면서 주민들 삶을 살피고 돌보는 일들이 지금은 명소가 돼서 그냥 가서 동네에 마을 주민들 사시는 담벼락만 봐도, 문패만 봐도 재밌어요. 뭐 도시 어부의 집, 그다음에 연도에 친구 따라 오셨다가 눌러 앉으신 분 집, 뭐 도시 어부의 집, 섬 처녀의 집, 다양한 스토리 문패, 그다음에 습지도 복원돼서 지금은 다시 야생 동물들이 와서 물을 먹고 가는 뭐 이제 그런 데도 있고요. 몽돌 해변도 좋고 이 덕포만 가도 연도에 제대로 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연도가 또 귀촌에서의 삶의 뿌리를 내린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살기도 아주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 네, 이야기가 낚시하러 왔다가 고기 하도 잘 잡혀서 그냥 눌러 앉으신 분들도 계세요. 돈 쓸 일이 없어서 정말로 팬티 한 장이면 여기서 평생 살 수 있겠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그만큼 뭐 바다에
천혜의 낚시터에서 각종 어종들이 또 올라오고 섬이지만 어업보다는 또 농업이 땅이 좋으니까 잘 되기도 해요. 뭐 네. 방풍, 갓, 고구마, 각종 채소들, 뭐 옥수수, 먹음직스러운 그런 농산물도 생산이 되고 이거를 또 뭐 장아찌도 담고 갓김치도 담고 해서 판매하시기도 하고요. 큰 바다와 연안의 접경지여서 또 어족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이 끊임없이 왔다가 빈집 있어요? 빈집 있어요? 계속 물어보는 데가 연도고요. 또 그렇게 해서 정착하신 분들한테 어촌공동체의 정이 아직 살아있어서 반찬도 챙겨주고 또 살펴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 섬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현실에 조금 많이 지치고 힘들 때 이런 데 가서 한 달 살기 하면 딱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또 스쳐 그러게요. 지나갑니다. 그리고 연도가 이제 가고 싶은 섬 프로젝트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도 기대가 많이 돼요. 말씀하신 대로 오래 좀 머물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걸로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머물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자연이 좀 더 살아있는 섬이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주민들도 살기 좋은 섬이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 귀촌 섬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살기 좋은 섬이면 좋겠다. 네. 살고 싶은 섬, 그리고 방문객들도 가고 싶은 섬,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준비하는데 주민들 안 힘들게 수용 가능한 적정 범위 내에서 그렇게 조금 특성을 고려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주민들이 내세운 카피는 그거였어요. 황제가 사랑한 보물섬. 그래서 여기 와서 황제처럼 푹 쉬고 잘 먹고 잘 즐기고 오랫동안 머물다가 가는 섬. 그래서 뭔가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 그렇게 해서 좋네요.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지금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연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